이거를 솔직히 뭐 전개는 다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거냐 이게 문제거든. 보통 이렇게 생긴 애들이 여기 뒤에 있는 상수들끼리 더해가지고 그지? 두 개 해서 더해가지고 이제 같은 애를 찾아 그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치환해가지고 플러스 전개했었잖아 그지?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더해가지고 뭐 같은 게 없어. 뭐 이렇게 더하니까 마 3이고 이렇게 더하면 마 1이지. 뭐 이렇게 하면 마 8이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거든. 자 이때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해서 같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지금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1이랑 곱하면 마 6이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3이랑 곱하면 또 마 6이지? 이렇게 곱하기가 같은 애들도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봐. 내가 먼저 이렇게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6 되고 x제곱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 해서 같으면 요게 x항이 같아지는 거고 곱하기 해서 같으면 상수항이 같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제곱 더하기 6 x제곱 빼기 6 얘를 치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a라고 놓고 이 합친 거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하고 마찬가지로 a 플러스 x 해서 이걸 이제 정리하는 거지. 그러면 a 제곱 뭐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xa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5x 제곱 한 다음에 이 a에 x 제곱 빼기 6을 이제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해서 전개를 하자 이런 소리인 거야. 근데 아마 이걸 질문 안 한 이유가 내 생각에는 뭐 굳이 치환을 안 해도 전개는 할 수 있거든 이들이 그지? 어차피 뭐 두 개 곱해서 막 노가다 하면 돼. 여기서 봐봐. 이거 곱하고 그지? 곱하고 그래서 전개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아마 질문 안 했던 것 같아. 맞지?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따지면 우리가 얘가 이제 얘에 대해서 내림차순 되어 있으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즉 3분의 1로 조리제법을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27 마 9 마 15 7을 3분의 1로 조리제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건 내려오고요. 곱해서 올라가면 3, 9, 27 0이고요. 15 곱하면 마5 해서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분의 1로 조리제법 할 겁니다. 3분의 1 그러면 27 내려오고요. 그다음 얼마예요? 9 자, 그 다음에 9 3 마이너스 12 자, 또 3분의 1로 조리제법 하겠죠? 그러면 내려오면 27 그 다음에 여기는 9인가요? 그러면 18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원래 이 뒤에 있는 애들이 나머지인데 사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분의 1로 조리제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A에 해당하는 애가 27 해가지고 27 x 빼기 3분의 1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18이죠? 그러면 18 x 빼기 3분의 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2 x 빼기 3분의 1 그리고 2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리제법이라는 건 x의 개수가 1인 애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 했죠. 기억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3분의 1로 조리제법 했으니까 이게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1인의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래. 근데 얘는 지금 모양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이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맞추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3을 먼저 끄집어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세제곱 A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3의 세제곱이 27이죠. 27A인 겁니다. 얘가 27A. 그리고 x 빼기 3분의 1의 세제곱이겠죠. 그럼 따라서 이제 얘가 얘하고 맞아지려면 A는 얼마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마찬가지겠네요. 여기서 3을 끄집어내는데 여기 세제곱이니까 3을 세제곱에서 빼내야 돼요. 그죠? 여기는 제곱이니까 3을 제곱에서 빼내면 돼요. 즉 이건 어떻게 되느냐? 9b 이렇게 됩니다. 9b. 그럼 따라서 이제 b는 얼마다? b는 2다. 자, 여기서는 그냥 3만 나옵니다. 3, 10 빼기 30 해서 x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c가 요 마이너스 10이라서 c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d는 그대로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좀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생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거 3분의 1로 조리제법 하는 건데, 그래서 3분의 1을 이렇게 끄집어 내주셔야 됩니다. 이 식으로. 왜냐하면 조리제법은 1인의 1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개수가 1인의 1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전에 시간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할 때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했었죠. 첫 번째 방식은 세로 세모로 이제 노가다 해서 직접 다 나누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조립 제법입니다. 방금 했던. 자, 세 번째 방법이 이제 나머지 정리예요.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세 번째 잘 차례요. 자, 그런데 세로 셈은 이 셋 중에서 가장 귀찮긴 해요. 하지만 이건 만능이에요. 만능. 다 가능해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뿐만 아니라 2차식으로 나눠도 되고, 그죠? 다 가능해요. 물론 차수가 뭐 낮은 놈으로 나누는 건 안 되겠죠. 높은 놈으로. 그러니까 낮은 놈 나누기 높은 놈 이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다 가능해요. 하지만 귀찮다라는 거. 자, 조리제법은 이 세로셈보다는 조금 쉬워요. 그죠? 조금 쉬워. 자, 하지만 단점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장점, 단점. 장점, 단점이에요. 그지? 이건 만능이자 장점. 귀찮다, 단점. 조리제법은 조금 쉽다. 세로셈보다 조금 쉽다. 장점. 자, 단점이 뭐였어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하다. 맞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는 이 셋 중에서 가장 쉽습니다. 알겠어요? 이 셋 중에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할 때 제일 쉬운 게 사실 나머지 정리고요. 대신에 얘는 단점이 2개나 존재해요. 그러니까 쉬운 대신에 단점이. 첫 번째는 뭐냐? 몫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리제법은 목도 알 수 있고 나머지도 알 수 있죠. 그죠? 이거 다 목도 나머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정리는 말 그대로 나머지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몫은 몰라요. 그게 단점이에요. 두 번째 무슨 단점이냐? 이것도 역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해요. 2차식, 3차식 안 돼요. 물론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갈게요. 됐어요? 이게 바로 이제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럼 도대체 나머지 정리가 뭘까? 자, 보세요.
바로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x의 1000제곱, x의 999제곱, x의 998제곱을 x-1로 나누면 나머지는 얼마일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걸 세로셈으로 못 해볼 거예요. 왜냐? 세로셈 할 수 있나? 이게 1000제곱인데 막 이거 계속 엄청 길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조리제법도 마찬가지야. 조리제법도 얘들이 1, 1, 1 한 다음에 이게 0을 몇 개 써야 돼? 그렇지? 그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이게 x의 1000제곱 더하기 x의 999제곱 x의 998제곱을 x-1로 나누면 몫은 몰라 qx 나머지는 몰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치대입을 하는 겁니다. x에다가 얼마를 넣을까요? x에 1을 넣는 겁니다. 자, 1 넣으면 1, 1, 1, 3이네요. 자, 여기 1 넣으면 없어져요. 나머지는 얼마? 3. 이게 나머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만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까?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보다 낮은 건 상수밖에 없죠. 나머지 무조건 상수예요. 그러면 이 1차식이 결론을 놓고 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식을 써갖고 하면 너무 귀찮거든요. 결론이 뭐냐면요. 그래요. 이 나누는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이거까지 조리집하고 똑같죠? 그 x값을 이 다항식에 대입한 게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x-1로 나눴으니까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고요. x-2로 나눴으면 2를 넣으면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x 빼기 3으로 나눴으면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나머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자, 일반화 시킨다라는 건 어떤 숫자를 넣어도 다 되는 그런 형태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자, 당시 fx가 있었어요. 이 fx를 x-알파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겠죠. 자, 그럼 결국 앞으로 당시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한 바로 뭐라고요? f 알파. 이게 나머지예요. f 알파. 알겠어요? 자, 조금 바꿔볼게요. fx가 있었어요.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으로 나눴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뭐다? f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죠? 왜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를 여기다 집어넣은 게 나머지다. 몫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나머지는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인수 정리는 도대체 뭐냐? 자,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0이 되는 나머지 정리를 인수 정리라고 합니다. 알겠어? 자, 우리 나머지가 0이 될 때 그 수들을 약수, 인수라고 하지. 안 그래? 예를 들어서 15를 5로 나눴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이야. 이 상태에서 우리가 5하고 3을 이 15의 약수라고 부르지. 그지? 자, x제곱 더하기 x-2를 x 플러스 2로 나누니까 몫이 x-1이고 나머지 0이지. 이랬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 이놈의 인수라고 부르지. 알겠어? 그러니까 인수하고 약수는 그냥 같다고 생각해. 알겠어? 인수하고 약수는. 그러니까 약수는 수에서만 쓰는 거고. 맞지? 인수는
좀 더 이제 넓은 범위로 가져가서 쓰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봐봐. 나머지 정리를 할 건데 나머지가 0이 돼버리면 얘네들을 우리는 얘 인수라고 하지. 그래서 이건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나머지 종류 중 나머지가 0이 되는 걸 인수 정리. 지금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눴고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 1차식이 0이 되면 x값, x가 2지 그걸 여기다가 대입한 게 나머지란 말이거든. 그러면 대입하겠습니다. 2의 세제곱 8 4a 5 얘가 나머지인데 이게 마일이랍니다. 이렇게 이러면 a 값이 나오겠죠. 자, 일단 4a 이렇게 하면 6 11 12 a는 마3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에다가 마3을 채우고요. 이제 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는 얼마냐? 그럼 역시나 얘가 0이 되겠을까? 얼마?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즉 f 마이너스 1이 나머지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번에 대입을 하면 마1 마이너스를 제곱은 4니까 마3 마3 그 다음에 1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답은 얼마? 2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다음 거 연결해서 바로 할까요? 자, 두 번째 EX 세제곱 AX B를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3 그다음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1 AB 값을 구하라. 자, 완전 쉽죠. 얘가 1차식이 되는 게 0이 되는 게 1이니까 여기다 1 넣어. 그러면 2 A B 이 값이 얼마다? 3이야. 이번엔 이걸로 나눴어. 그럼 2를 넣어. 8이 16 2A B 이것이 얼마다? 1이다. 연립하면 끝. 알겠어? 1번만 해보성.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데 물론 뭐 저 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제 마이너스 17을 5로 나누면 이제 나머지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자, 그러면 마이너스 17 나누기 5를 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럴 것 같아요. 맞죠? 아닌가요? 자, 여기서 틀렸습니다.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는 게. 왜 그럴까요? 나머지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자, 우리 A를 BQ 더하기 R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수로만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이 R이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B라는 값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0에서 5 사이라는 겁니다. 이 나머지는 0 이상 5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라는 건 틀린다는 거죠. 근데 너네들이 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음수 나누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양수 나누기 양수기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우리가 이 숫자보다 작은 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사실 얘가 마이너스 17보다 마이너스 15가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죠? 더 큰 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줄 때 몫을 마이너스 4로 가져가고 여기서 얘를 마이너스 20으로 해줘야 여기서 빼서 3 이렇게 나머지가 3이 맞는 거. 알겠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했는데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이거고 또 봅시다. 자,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각각 나누면 나머지가 각각 2하고 5다. 자, 이제는 이걸 바로 식으로 적으면 f 마이너스 1이 2고, 그죠? 얘를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다. 이 소리를 바로 이렇게 f 마이너스 1은 2다. 마찬가지입니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f2는 5다.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fx를 이번엔 2차식으로 나눴네요.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 fx를 이걸로 나누기로 했는데 일단 얘가 딱 꼬라지가 인수분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맞죠? 자, 몫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고 없는 거 아니라 했죠. fx. 자,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나머지는 했으니까 나머지 써야 되는데, 자, 요런 것들은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바로 나머지가 상수가 돼요. 근데 이거는 2차식으로 나눴죠? 그럼 나머지는 적어도 1차 이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1차 이하면 내가 1차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맞죠? 그럼 얘를 ax 플러스 b라고 두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위에 거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얼마다? 2다. 그래서 2는 내가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순간 다 없어집니다.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b고요. 자, 이번엔 2 대입합니다. 2 대입하니까 얼마? f2는 5. 그래서 5는 역시 2를 여기 대입하면 다 없어지고요. 2 대입하면 2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연립하면 a 값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항등식이다.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또 할게요. f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마찬가지죠. f-2는 1. 이번엔 얘로 나누면 f1. 이거 얼마 나머지가? y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엔 xfx를 xfx입니다. 그럼 x제곱 fx네요. fx를 얘네들로 나누겠대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자, 역시 몫은 몰라. 나머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 한 다음 똑같아. 마이너스 2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1 여만 대입하나? 요 대입하지? 그럼 마이너스 2 적으면 4니까 4f 마이너스 2는 또 여기 마이너스 1하면 다라라라 없어지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여기서 f 마이너스 1을 1이라고 했지. 1 곱하기 4니까 이게 4겠네. 얘는 4다. 똑같이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대입하면 1f1. 그죠? 는 역시 1 대입하면 없어지고 1 대입하면 a다. b. 그래서 여기 f1은 마이다. 얘는 마이다. 연립. 끝. 똑같죠 방법? 그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달라진 건 상관없어. 이게 fx든 x제곱 fx든 뭐 x-1 fx든 그죠? 뭐 이거 제곱 fx든 3 곱하기 fx든 이 식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나머지가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다항식이 그죠? 나누어주는 다항식이 0이 되는 x 값을 그냥 넣으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누어주는
간단식이요. 우리 전에 이거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17이라는 게 있어. 이 17이라는 값을 5로 나눴을 때 5, 3, 15 하고 나머지 2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이 17이라는 값을 10 더하기 7로 이렇게 쪼개. 알겠어? 쪼갰을 때 이제 5 해서 5, 2, 10 하고 나머지가 0이 되잖아. 그러면 새로 남아있는 애를 다시 또 나누는데 5, 1은 5 하고 나머지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0이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여기 남아있는 애의 나머지가 이 전체 나머지와 같아지게 돼 있어. 알겠어? 그리고 이 몫들도 봐봐, 더하니까 이게 몫이 되지? 그 말이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걸 뭐 한 3개, 4개 나눠도 마찬가지야. 2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얘를 5로 나눌 건데 얘가 뭐 15, 10, 7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는 5, 3, 15 해서 나머지 0이고 5, 2, 10 해서 나머지 0이고 5, 1은 5 해서 나머지 2면 얘들이 나머지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전체 나머지인 거고, 몫은 얘네들 다 더해주면 몫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 사실을 알아야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니들이 고1에 딱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시련 1번입니다. 1번. 이거는 이해 안 되면 그냥 솔직히 이해 안 되면 그냥 일단은 넘기셔도 된다 하고 할 정도로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해되면 좋고, 자, fx를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이제 나머지가 2x 빼기 2래요. 그런데 얘를 x 빼기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fx를 이번엔 이 두 개를 곱한 거 있죠. x 빼기 2의 제곱과 x 빼기 3으로 나누면 몫은 모르겠어. 근데 이때 나머지는 뭘까? 이런 문제야. 자, 제일 첫 번째로 지금 나누는 놈의 차수가 커졌어. 3차로 나눴어, 그지? 여기 2차고 1차고 3차야. 그럼 이 나머지는 몇 차가 되겠니? 2차 이하가 되겠지. 알겠어? 3차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야. 그럼 2차 이하면 2차로 누라 했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나머지는 이렇게 2차로 돼야 돼. 이해돼? 자, 벌써 나머지 차수부터 커졌잖아. 너네 앞에서는 나머지 1차로 했는데, 그지? 이건 이제 나머지부터 2차로 커졌잖아. 여기부터 벌써 어려운데. 자, 아마 이 생각 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생각이냐면,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하고 했으니까 얘가 2를 집어넣어. 그지? 그럼 여기서 F2 하면 글자가 다 없어지고 4A 더하기 B C, 그리고 F2 이걸로 나누면 어차피 이때도 몫이 뭐 Q 뭐 프라임 X 되고 이게 나머지라 해서 더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여기도 이제 2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겠니? 동훈아, 4가 나오겠지. 2가 나오겠지. 그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F2 넣어봐. F2 넣으면 이건 어차피 0 없어지고 2 넣으면 2가 나올 거 아니야, 나머지. 그래서 F2는 2잖아. 그래서 이게 2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3을 넣을 거야, 그지?
그러면 F3은 그럼 여기도 3 넣어보니까 없어지고 3 넣으면 9A 3B C 얼마야? 6 그럼 나와있잖아 6 이상 할 수 있을까 그지? 여기서 이제 한계야 이게 끝이야 자 우리가 얘네 값을 A, B, C를 알려면 식 2개 가지고 부족하지 식이 3개 필요해 여기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할 때 미지수가 2개였잖아 그래서 식이 2개 필요했단 말이야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가 필요해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식이 2개밖에 안 나와 그 이유는 뭘까? 얘가 이렇게 완전 제곱이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완전 제곱식이 아니었으면 식을 3개 만들어낼 수도 있어 알겠어?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까 겹치잖아 2개가 그지? 그래서 식은 2개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방식을 못 쓰는 거야 여기서 기존에 앞에서 이 방식을 썼단 말이야 연립해갖고 그지? 이 방법 못 쓴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 일단 자 지금 여기서 fx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나오면 이걸 했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식을 먼저 적을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미 적어놨네 이렇게 적을게 그리고 fx를 1차로 나누면 6이다는 굳이 이렇게 안 적어도 되잖아 뭐라고 적을래 얘는 대신에 f3은 6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요거 이해됨? 자 우리 나머지 정리 아까도 앞에서 했지만 fx를 0으로 나눠서 나머지 6이다는 얘가 0이 되긴 했을까 3을 여기다 대입한 게 6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하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꿀게 그냥 식을 많이 쓰면 헷갈리니까 차라리 이렇게 딱 깔끔하게 2개만 딱 쓰는 거야 일단 됐네? 자 그럼 이제 이 fx를 얘랑 얘랑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 qx고 얘는 왜 q 다시 x를 썼을까 얘도 qx 얘도 qx면 몫이 똑같은 게 돼버려 몫이 똑같지 않잖아 똑같은 걸 쓰면 안돼 그래서 나는 여기 qx니까 다른 문자를 써도 돼 다른 문자 뭐 rx는 안 되기 나머지니까 뭐 hx 뭐 다른 문자를 써서 해도 돼 하지만 이렇게 프라임 하나 붙여버리면 간단하거든 다시 요 다시를 프라임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사실 같은 식이지 같은 식이야 이 식도 fx고 이 식도 fx야 근데 이제 모양이 다른 거지 그냥 실제로 같은 건데 그러면 모양을 맞춰줄 거야 자 어떻게 맞추느냐 얘를 이 모양으로 맞출 거야 자 그럼 얘를 이 모양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건 다항식을 뭘로 나눈 거야 지금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눴지 그리고 몫이 이거고 나머지 이거지 마찬가지야 이 다항식을 x-2의 제곱으로 나눌 거야 알겠어? 이 다항식을 x-2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눌 거라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딱 나눠 떨어지잖아 그지?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를 x-2의 제곱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더 편하겠지 일단 그럼 봐 요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x 빼기 3 qx 해서 딱 나눠 떨어지지 얘는 얘는 딱 나눠 떨어진다고 이게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3 qx 그 나머지 0 이렇게 된다 자 거기다 더하기 이제 얘를 얘로 나눌 거야 그지? 그럼 얘도 2차고 얘도 2차야 한번 나눌 수 있지 자 최고 차이 계수 얘 전개해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잖아 그럼 최고 차이 계수 얘 1이고 얘는 최고 계수 a니까 여기 a가 되겠지 이래 그럼 이게 여기서 이제 뭐 ax 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4a 해서 여기서 뺀 게 나머지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빼고 이럴 필요 없어. 이제 알아? 여기 나머지 미리 나와 있어. 여기 나머지 줬잖아. 당시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줬다고. 그럼 이것도 당시 fx고 얘를 나눴을 때 여기서 나머지 0이 됐으니까 얘를 나눈 게 나머지고 이 나머지나 저 나머지랑 똑같다는 거야. 이게 2x 빼기 2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식을 다시 정리해 볼게. 이 fx는 방금 이걸로 나눴지? x 빼기 2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이르륵 생겼네. x 빼기 3에 qx에 a가 생겼고 나머지가 생겼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얘가 지금 쟤야. 즉, 이 값이 뭐라는 거지? q'x라는 거지. 아니니? 얘는 그대로 제 앞에 거고, 얘는 그대로 얘고, 이 중간에 있는 얘가 q'x.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나머지를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봐봐. 얘랑 곱한 거는 얘랑 곱한 건 누구야? 얘지.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얘랑 곱하고 얘를 더해주면 얘가 되겠지. 여기서 다시 우리가 분배법칙 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얘랑 곱한 건 그냥 이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얘랑 곱하고 이 나머지를 더해야 얘가 된다고. 알겠니? 그럼 이 a를 구해줘야 돼. 이 a를 알아야 얘랑 곱하고 이거 해서 나머지가 되겠지. 이게 왜 2a야? 그지? 자, 그럼 이 a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거 안 썼잖아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지. 이거 안 썼잖아. 자, 여기 대입해. x 3 대입해. 6이지? 그러면 여기 3 대입하면 1이야. 곱하기. 여기 3 대입하면 없어져. a야. 그 다음 여기 3 대입하면 2, 3은 6, 4야. 자, 6은 a 더하기 4. a는 얼마? 2. a 2가 나오고. 그럼 a에 2를 채우고 얘랑 곱하고 얘를 더하는 게 얘야. 즉 얘랑 2를 곱하면 되겠지. 2에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 쟤 더한 거 2x 빼기 2 이게 정리해주면 나머지 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많이 어렵죠? 자, 이거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니까 일단 104번 한번 해보고 선생님 또 풀어줄게. 자, 설명을 안 녹화했네. 자, 104번 다시 해줄 테니까 보라고. 자, fx를 얘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거다 있으니까 몫은 이것대로 적고 이렇게 식을 세우고, 두 번째는 x-1로 나눠서 나머지가 4다는 이렇게 식으로 적지 말라는 거냐 말이야. 알겠어? 물론 식으로 적어도 되는데 그거보다 얘가 더 간단하잖아, 안 그래? 이거를 fx는 x-1 몫으로 q 나머지가 4 이렇게 적으면 복잡하잖아 더. 그래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적은 게 사실 저거 아니야? f는 4. 그래서 저건 저렇게 적으라는 거냐 말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고. 자, 마지막 f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는 했는데 얘로 나눴을 때 몫을 몰라. 이 몫도 모르고 이 몫도 몰라. 그럼 얘를 qx라 했으니까 얘를 q'x. 만약에 얘를 qx라고 했으면 얘를 q'x. 그치? 상관없어. 뭘 잡든. 어쨌거나 나머지를 2차로 잡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 일단 여기서. 자,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하랬어? 얘를 이 형태로 바꾸라는 거야. 형태를 바꾸는 거야.
그럼 이걸 이 형태로 바꾼다라는 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라는 거야. 왜? 이 형태가 어떤 형태인데? 이 형태가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형태야. 맞지? 그럼 마찬가지잖아. 이게 fx고 결국 얘도 fx고 얘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라는 거거든. 그럼 자,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봐. 자, 나누는 건 묶어낸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나눠 떨어질 테고, 자 이제 얘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지. 여기서 있잖아, 최고차만 비교하면 돼. 이 최고차의 계속 a잖아. 이 1이고 그럼 이거 몫이 얼마겠니? 당연히 a지. 알겠어? 그럼 갈로 닫아 바로. 왜냐하면 ax제곱 이거 곱하면 ax제곱 얘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생긴 나머지가 있을 건데 그 나머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있어. 봐봐, 지금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게 이거고 이 몫이 이거거든. 나머지 여기 나와 있다니까. 그냥 나머지를 적어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딱 됐니? 그럼 이제 다시 거꾸로 생각해봐. 얘랑 곱한 게 얘고 얘랑 곱하고 이걸 더해준 게 이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 이제 a를 구해야 되거든. a를 어떻게 구하냐고. 이걸 이용해서 구한다고. 자, 먼저 여기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f1는 자 여기 1 대입하는 거야. 2 갈로 여기 1 대입하면 없어져 버려. a만 남아. a. 자 여기도 1 대입하는 거야. 없어지네. 끝. 자 f1이 4였잖아. 따라서 a는 2야. 그럼 이제 a하고 얘하고 곱한 거, 즉 2x제곱 플러스 1에 얘 더한 거,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정리할게. 2x제곱 x 2에다가 빼기 2니까 1. 이 나머지인 거지. 이런 식으로. 요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연립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어. 근데 연립방정식이 안 돼서 우리는 이 방식을 한 거야. 이렇게 한 거거든. 근데 이거는 연립방정식이 가능해. 아까 전에 있었던 식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면 x에 얼마 될지 모르잖아. 안 그래? 물론 이제 x에 넣는 게 이제 나중에 배우는 게 있긴 한데 어쨌거나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은 없잖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썼던 거야. 방식이 안 되니까. 근데 얘는 다른 방법 안 써도 돼. 앞에 방식 그대로 써도 돼. 잘 봐. f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고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오면 이거야. 그럼 자, f0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건 0이야. 0을 여기 넣은 게 a야. 그 다음에 이거는 f2가 4라는 거지. 그럼 얘는 f-3이 -16이라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이 fx를 이놈으로 나누면 자 나머지는 역시나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로 세팅을 해줘야 하고, 여기서는 식을 3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돼. 앞에 방식처럼. 맞지? 그럼 먼저 0을 넣을 거야. 자 f0은 하면 이거 다 없어져. 그리고 0, 0, c가 바로 나오네. 자 그러면 c가 f0 2다. c가 2야. 자 이번엔 2를 넣어. f2. 그럼 여기 2 넣는 순간 다 없어져. 여기 2 넣어봐. 4a 2b c 얼마다? 4다. 마찬가지야. f 마3 여기 마3 넣는 순간 다 없어져. 여기 마3 넣으면 9a -3b c 이거 얼마다? -16이다. 하면 여기서 c가 나왔기 때문에 c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고
연립 방식 풀면 답이 나와.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야. 이 방식이. 오케이? 우리가 앞에 했던 방식도 이 방식이었잖아. 2차식으로 했으면 차수만 낮았잖아. 앞에 했던 거는 2차식으로 나누고 나머지가 1차가 된 거고, 지금 이거는 3차식이고 나머지가 2차가 되다 보니까 식이 3개가 필요했던 거고, 앞에서는 식이 2개만 필요했던 거고. 알겠어? 이 방식은 똑같은 방식이야. 근데 이 앞에 했던 방식이 더 이제 어려운 방식인 거지. 알겠어? 이 방식을 못 써서 그 방식을 선택을 한 거야. 오케이? 자, 봐봐. 앞에랑 다른 게 뭐냐면, 앞에는 1차식으로 나누는 게 하나는 있었어.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식을 요렇게 쓰는 식은 2개밖에 없었는데, 요건 이제 3개를 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돼. 맞지? 자, 그런데 봐봐. 여기 보면은 x-1이 이렇게 중복이 돼. 그지?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이거 말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도, 이거는 방금 했던 105번의 방법을 이용해도 돼. 맞지? 105번 방법을 이용하는 게 더 쉽네. 이거는 더 쉬울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105번 방법은 뭐냐면 이 식에다가 F0을 넣어. 그러니까 0 넣었지? 그럼 없어지니까 0 넣었지? 4지. 그 다음에 또 1도 넣을 수 있지? 그럼 F1을 넣었더니 여기 1 넣으면 다 없어지고, 여기 1 넣었더니 2지. 그럼 여기도 여기 1은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당연히. 마이를 넣을 수 있는 거지. F 마이는 여기 y 넣으면 8, 14지. 그럼 이게 3개 나온 것 자체가 이거 구할 수 있다는 거야. 105번처럼. 안 그래? 연립해서. 그래서 먼저 0 대입하면 4가 나오니까 이 C가 4지? 그래서 이제 이거 2개 가지고 아까처럼 연립. 맞아. 그 방식으로 이제 풀 수 있는 거는. 이 문제는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네. 이 방식으로 푸는 거네. 처음 방식으로 풀 수는 없나? 처음 방식으로 풀 수도 있긴 하네. 자, 이걸 처음 방식으로 풀려면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요거는 이제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이 식 자체를 2차식으로 나눴지만, 그지? 2차식으로 나눴지만 어차피 1 넣어서 나온 거 여기 중복이 되니까 이거를 1차식으로 나눴다 생각하면 바로 F-는 14다 해서 이걸 써놓는 거야, 얘 대신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이런 걸로 바꾸는 거지, 첫 번째 방식처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걸로 묶어내야 돼, 그지? x-1로. 자, 그럼 여기서 x-1 묶어내면 얘가 남아. x 플러스 2에 q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남아. 그리고 이제 얘를 다시 얘로 나눈다면 얘가 실제로는 x제곱 빼기 x잖아. 그럼 최고창 1이란 말이야. 여기 최고창 a고 몫이 a가 나올 거고, 더하기 나머지는 뭐가 생기겠니? 이 형태로 바꾼 거니까 나머지가 그대로 이렇게 생기겠지.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a 말하는 끝이잖아. 얘랑 얘랑 곱하기 더하면 되니까. 그럼 이 a라는 방법을 이걸 쓰겠다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봐. 자, 여기 f-2는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다 없어지고 a, 6a.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4, 8 이렇게 되지. 근데 아까 f-2가 14였잖아. 14. 따라서 a는 1인 거지. 그럼 이제 a가 1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고 x-1 얘를 더하고 이게 나머진 거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그리고 4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거 첫 번째 방법 푼 거야 이게. 알겠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방식을 푼 거고, 아까 105번 방식은 아까 이거 방금 앞에 이렇게 105번 방식으로 풀 수도 있고